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이 되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에는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좋은 건 조치 없음 처분이죠.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조치 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무죄랑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처분이 많이 나와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는 어떻게 지장이 생기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약한 처분인 1호부터 보게 되면 1호는 서면 사과입니다. 조치 결정에 언제까지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해라 라고 나오는데요. 그 일자까지 편지로 사과하는 내용을 써서 제출을 하면은 이 조치는 끝납니다. 다음은 2호 처분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접근을 한다거나 보복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2호 처분은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같이 세트로 나오는 처분인데요. 그래서 1호보다 높다고 해서 더 수위가 강하던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1호가 나오면 1호, 2호 같이 나오고 4호가 나오더라도 2호, 4호 같이 나오게 됩니다. 3호는 교내 봉사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그 교내 봉사입니다. 그래서 1, 2, 3호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생기부에 기재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은 봐주는데 한 번 다시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전 처분들과 같이 2번 생기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입시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학교에서 문제 삼겠다고 하는 부분은요. 생기부에 학교 폭력 관련한 조치 내용이 기재가 되면 그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게 대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 숫자 상관없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고 1, 2, 3호는 한 번은 기재가 유예가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4호부터는 말이 달라집니다.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해지는데요. 4호는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3호와 내용이 동일한데 3호는 학교 내에서 하는 거고 4호는 학교 밖에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호 이상부터 달라지는 점이 또 있는데요.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혹여 잘못을 다시 해서 생기부에 기재가 됐다고 해도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기재된 1, 2, 3호는 고등학교 때는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4호부터 졸업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어쨌든 1, 2, 3호와 다른 점은 1, 2, 3호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건 심의를 통해야지 삭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혹은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가 돼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 생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대입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6호는 출석 정지입니다. 이건 문제가 큰 게 생기부에 조치가 기재될 뿐만 아니라 결석이 남게 되는데요. 해당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정말 수위도 심각한 경우들이 많고 삭제 시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6호부터는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지만 자동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벌어진 문제도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7호는 학급 교체인데요. 이것도 6호랑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사라져요. 8호는 강제 전학입니다. 이건 뭐 수위는 말할 것도 없고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나야 사라지고요. 심의를 통한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조치로 볼 수 있죠. 마지막 9호, 퇴학. 기록이 삭제도 안 되고 영구 보존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어떤 조치가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조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냥 엄청 나빠 보이면 6호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호를 주는 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들은 조치를 결정하는데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는 건 학교 폭력으로 보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실수다라는 걸 잘 입증을 하면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인데요. 지속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게 꼭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루에 두세 번씩 맨날 했으면 한 달이더라도 크게 보고 있고 5,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있던 일이라면 앞의 경우보단 점수를 낮게 주겠죠. 다음은 심각성입니다. 심각성은 보통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주수 따라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당 행위가 죄질이 너무 안 좋다거나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다음은 반성과 화해 정도인데요. 반성과 화해 정도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내용이 사실 비슷해서 같이 설명할게요. 반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화해가 됐다고 하면 보통 심의까지는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이 되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에는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